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가장 피해자들의 큰 고민인 것 같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점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를 먼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한다면은 학교 측에서 먼저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처벌을 하고도 피해자한테 보복성으로 이제 다시 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측에서 경찰을 부르고 이제 경찰 내에서 막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이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약하고 다시 풀리고 학교에서 이제 피해자를 만나는데 만약 강제 전학 간다고 해도 어쨌든 같은 동네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었던 사람이니까 막 친구 집을 알 수도 있고 어디로 다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나서 다시 해를 가할 수 있는 보복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게임이나 인터넷 등 그런 미디어들이 워낙에 많아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유해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이들끼리 일이 생겨서 작게 일이 생겨서 화해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짐으로써 이게 점차 일이 더 커지고 아이들 간의 사이가 더 나빠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담임교사로서 바로 이제 확인하고 그 사안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면 담임교사로서는 사실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생부에서 이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사과를 이제 서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좀 이런 인성적인 면에서도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학교와 가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사안이고 그냥 장난으로 말 한 번 던진 걸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해서 학교폭력 심의까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조치가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 학교에서 좀 이렇게 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교육청까지 와서 심의 자리까지 오고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좀 예민하긴 해야 되겠죠.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예민하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감수성이 보호자, 학생 다 예민해진 상황이어서 작은 사안도 신고를 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학교폭력 유형들이 되게 세심화되고 다양화됐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학생들도 이제 또래들 간에 이제 조금 정보 공유 이런 거 통해서 내가 이러한 학교 폭력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될지, 어떠한 뭐 가해 학생 선도 조치가 나올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가해 학생들 만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만나실 때도 오히려 좀 당당하게 행동하고 조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해결이 잘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약간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완전한 분리가 가장 빠른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좀 분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이 학생이라고 좀 뭔가가 약간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좀 적게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확실하게 약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먼저 제 생각에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서로 여기서 타협점을 찾고 이제 만약에 서로 맞지 않는 게 있다 이제 그걸 서로 고쳐가면서 해도 되는데 이제 원래 서로 장난을 치는 거는 좀 친한 사이였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괜찮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좀 보완되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문제가 결국 어른들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학교 폭력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더 교육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늘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선생님들도 이제 물론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폭력과 같은 상황에 시간을 내셔서 교육 활동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좀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라던가 아니면 학부모들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를 맨 일선에서 맞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지원청 측에서 좀 전문가들을 조금 더 확충해 주신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지도하기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과정에서든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라도 그게 학교폭력이 이제 조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안 좋은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 사안이 들어오는 그 많은 내용, 그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과의 연계 지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학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총체적인 지원이 되게 필요하고 이게 딱 어떤 비단 교육지원청의 심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돼서 총체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 이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간에 보다 좀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피해 학생 간에 좀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 선생님과 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담임 선생님은 좀 일관된 대응으로 학교폭력 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잘 안내를 해주시고 학교폭력 책임 교사와 바로 면담을 통해서 이제 보다 원활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진정성 있게 좀 원하는지 대화를 하고 싶은지를 꼭 물어보는 절차가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